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일본 학자의 발표에 전통학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죠. 시작은 단순한 유전자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 결과 일본 고대 왕족의 유래는 한국 정확히는 백제와 거의 동일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조상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수천 년간 쌓아온 일본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하버드 연구실에서 곤고구미 관련 논문을 준비하던 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둑한 불빛 아래 일본 고대 목조 건축의 기원을 파헤치던 저는 이른 아침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죠. 그날따라 어머니의 한국어 억양이 유독 거슬렸습니다.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하시면서 왜 굳이 한국어로 대화를 고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제게 짐처럼 느껴졌어요. 동양인 외모의 서양인 마음을 가진 저는 항상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건축에 매료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낯선 문화에 빠져들면서 제 뿌리와 거리를 둘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논문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죠. 왜 너는 항상 한국을 수치로 여겨?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치라니요. 단지 관심이 없을 뿐인데. 격한 언쟁 끝에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날 밤 일본인 동료 타카시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쿄 출장을 함께 준비하자고요. 타카시와 대화하는 동안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연구하는 곤고구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서 이상한 위안을 느꼈어요. 어쩌면 제가 찾던 소속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도쿄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설렘이 가득했죠. 도쿄에 도착한 첫날 타카시와 함께 곤고구미 도면을 해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설계도 구석에 한자로 적힌 백제라는 글자였어요. 순간 타카시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죠. 그가 당황하며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제 호기심은 불붙었습니다. 백제, 한국의 고대, 왕국,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던 그곳이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단서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매료되었던 일본 건축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니.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빛나는 동안 제 마음속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단절, 제 정체성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타카시와의 유대감.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죠.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타카시와의 문화적 친밀감이 단지 착각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도쿄의 밤은 길었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라현에 도착한 둘째 날, 일본 건축의 정통으로 불리는 호류지 사찰로 향했습니다. 13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건물 앞에서 경외감이 들었어요. 타카시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저 희미한 직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어딘가에 제가 찾던 답이 있을 것 같았죠. 호류지 내부를 살펴보던 중 설계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본 듯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부여의 사찰 구조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류지와 부여, 사찰의 설계가 1대1로 일치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충동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부여로 향했습니다. 타카시에게는 개인적인 일정이라고만 말했죠. 부여 박물관에 도착해 장하늘 큐레이터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연구 주제를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백제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간 공식 기록이 있다며 자료를 보여주었죠. 6세기 백제의 장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건축 기술을 전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하늘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재미교포로 자라며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우연히 역사 연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발견했다고요. 그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 연구가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교토로 돌아와 곤고구미 창립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뒤지던 중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을 발견했어요. 류중광.
그가 누구인지 검색했지만 나오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국식 이름이었죠. 타카시에게 이 이름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오래된 기록일 뿐이야. 중요하지 않아. 호텔 창문 너머로 교토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부정했던 이름들이 이 건물 안에 숨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들, 제가 무시했던 그 역사가 지금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움에 잠겼습니다. 이제껏 확신했던 제 연구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 건축의 기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더 깊은 곳, 제가 외면했던 그 뿌리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교토에서의 발견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광주의 한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은퇴한 장인 백만식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나무 향이 가득한 작업실에 들어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장가처럼 들려주던 백제 설화, 저는 그것을 동화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역사의 한 조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백만식 선생님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맑은 눈빛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께 곤고구미와 류중광에 관해 여쭤보자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셨어요. 그것은 그의 스승에게서 전해받은 기록이었습니다. 목공 기술의 계보를 정리한 내용 속에 류중광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죠. 백제의 몫으로 일본에 건너가 곤고구미의 전신이 되는 기술을 전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릴 적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단순한 민담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은 금강 주변에 있는 폐목공소에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거라며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다음 날 금강 주변의 폐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안에는 오래된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작은 나무 인장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인장에는 백제 사신 류중광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그 작은 인장이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타카시에게 제 발견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와 학문적 논의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일본 언론에 제 연구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타이틀은 미국 학자, 일본 건축의 독창성의 의문 제기였어요. 타카시가 제 연구를 왜곡해 유출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에 있는 비밀 창고에 관한 정보를 익명으로 받았습니다. 곤고구미의 비공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즉시 일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비밀 창고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모든 노력이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류중광이 그린 원본 설계도였어요. 일본 전통 건축의 근간이 된 도면 위에 한글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곤고구미의 핵심 기술이 백제에서 온 것임을. 제 마음속에서는 거부감과 받아들임 사이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타카시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불빛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을 열고 듣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도쿄 국제학회에 참석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학자들이 저를 주시했어요. 제가 발견한 백제와 일본 건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류중광의 도면과 호류지 사찰의 구조적 일치점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일본 학자들의 조직적인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를 역사적 근거가 불충분한 추측이라고 일축했어요. 특히 가토 교수는 류중광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번역 오류일 뿐이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자도 제 편에 서지 않았죠. 그 중에는 타카시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학회장을 나오면서 가슴 속에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이 무시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충동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익산으로 향했습니다. 미륵사지 발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발굴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백제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죠. 그 도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호류지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조였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직접적인 기술 전파의 증거였습니다. 발굴 현장의 흙먼지를 털어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일본 건축의 뿌리가 바로 여기 제 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역사적 연결고리가 실제했어요. 얼마나 무시해왔던가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특유의 한국 억양을 품고 있었어요. 엄마, 나 한국에 왔어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우리 둘 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마침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 연구와 발견들, 그리고 학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연구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후 깨달았어요. 나는 내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 내 뿌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제 정체성과 마주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륵사지 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역사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먹칠을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드러내는 일에 제가 작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 세계적인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었어요. 내면의 무력감이 서서히 강한 의지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다음 목적지는 대형 박물관이었습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도착한 날,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건축 문서 섹션에 들어서자 오래된 양피지와 도면의 향기가 저를 반겼어요. 큐레이터의 도움을 받아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의 동아시아 건축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찾아낸 보물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박물관이 소장한 백제 건축 도면들이 일본 고대 사찰의 설계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백제 건축 특유의 곡선 설계 기술이었어요. 호류지와 같은 일본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우아한 곡선이 백제 설계도에 먼저 등장했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도면 날짜를 확인해 보니 백제 도면이 최소 50년 이상 앞섰죠. 큐레이터는 이 자료들이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며 놀라워했어요. 마치 역사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료를 복사하여 호텔로 돌아온 후 즉시 타카시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우정이나 학문적 교류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곤고구미 본사의 현 대표가 저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일본으로 날아가 교토의 곤고구미 본사를 찾았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건축 양식의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곤고구미의 14대 대표 마사토미 유키히로였어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뿌리는 부여입니다. 그 말에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곤고구미 가문은 대대로 그들의 진짜 기원을 알고 있었지만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국수주의가 강해지면서 그 사실을 숨겨야 했다고요. 그가 서랍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가족 계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류중광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로 적혀 있었어요. 백제에서 온 목수가 곤고구미의 시조였던 것입니다. 마사토미 씨는 제 연구가 완성되면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일본 전통 건축의 뿌리가 백제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부여 백제홀에서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특별 전시였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전시장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그분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우지 않기 위해 나는 연구를 시작했어.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한국 건축사를 연구해 오셨고 그 자료들이 제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와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진실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전시회를 둘러보며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피하려 했던 정체성,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역사,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조상이었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하버드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던 제가 이제는 각종 컨퍼런스와 전시회에 초대받는 학자가 되었어요. 백제와 일본 건축의 연결고리를 밝힌 연구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대형 박물관의 자료와 곤고구미 대표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 관심사는 이론적 연구를 넘어 실제 건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백제의 건축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시도로 맨해튼 한복판의 작은 갤러리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백제 목조 건축의 우아한 곡선과 현대적 소재를 결합한 이 건물은 뉴욕타임즈의 건축 섹션에 소개되었어요. 비평가들은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성이 완벽하게 융합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성공에 힘입어 더 큰 프로젝트를 의뢰받기 시작했어요. 뉴욕 현대미술관의 동아시아 전시관 리노베이션, 보스턴의 새 도서관 설계까지 제 디자인에는 항상 백제 건축의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표현이었어요. 어린 시절 부정했던 그 뿌리를 이제는 자랑스럽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6달 후 곤고구미 박물관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박물관 내에 백제 장인들을 위한 상설 전시관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사토미 대표는 이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전시관 설계를 맡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어요. 작업 중반에 타카시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도쿄의 카페에서 만난 그는 눈물을 보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국수주의적 학계 분위기와 경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용서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진실보다 늦게 움직이지만 진실은 결국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타카시와의 화해 후 함께 곤고구미 박물관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전시관은 백제에서 일본으로 목조 건축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어요. 개관식에는 일본과 한국의 건축학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이제 백제와 일본 건축의 연결고리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존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백제 장인들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건축은 언어보다 오래 남습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어 세대를 이어 진실을 전달하죠. 이제 저는 그 진실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전시관 한쪽 벽면에는 류중광의 도구와 도면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1000년도 더 전에 바다를 건너간 한 장인의 기술이 일본 건축의 근간이 되었고 이제 그 사실이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에서는 완전한 화해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결고리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제 연구실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벽면에는 백제와 일본 건축의 연결을 보여주는 도면들이 가득했고 학생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었어요. 학과장의 제안으로 백제 일본 건축 연결 수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첫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동양 건축에 관심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역사학, 문화인류학 전공 학생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눴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느꼈던 문화적 혼란, 그리고 연구를 통해 찾아낸 진정한 소속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공감과 이해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다문화 배경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겹친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수업은 단순한 건축 기술의 전파를 넘어 문화 교류와 정체성의 문제까지 다루는 포괄적인 강의로 발전했어요. 학생들은 건축이라는 물리적 증거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 매료되었습니다.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이 강의는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서울대학교로부터 특별 강연 초청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떨림이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 방문했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강당은 건축학과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강연을 시작하며 조금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생들의 따뜻한 박수에 용기를 얻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강연을 이어갔어요. 설계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설계는 살아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어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으로 남지만 건축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류중광과 같은 무명의 장인들이 남긴 유산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연구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제 뿌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강한지 알게 된 것이죠. 강연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자신의 정체성 고민을 나누었어요. 그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부여로 향했습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는 류중광 후손을 상징하는 나무 조형물 제막식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조형물은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형태로 그 위에 백제 목수의 도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에는 한국과 일본의 건축학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류씨 가문의 후손들이 참석했어요. 제막식 연설에서 저는 연구 과정과 발견한 증거들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한 세대가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연설을 마치자 어머니가 앞으로 나와 함께 조형물의 덮개를 벗겼습니다. 나무 조형물이 드러나자 참석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부여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정체성 탐구에서 시작된 이 연구가 이제는 역사적 진실의 회복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장을 위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백제 기술, 일본 고대 건축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공식 등재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모인 대표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 연구 자료가 두꺼운 서류 더미로 놓여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마지막 몇 년간의 여정을 간략히 소개했어요. 대형 박물관의 도면부터 곤고구미 창립 기록까지 모든 증거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일본 대표단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부정이나 저항이 없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마침내 인정받게 되었어요.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백제 기술이 일본 고대 건축의 기원이라는 사실이 유네스코의 공식 기록으로 등재되었어요.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건축의 기원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특히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서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를 넘어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역사적 진실의 회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일본 대표 하나다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처음에 제 연구를 강하게 반대했던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킴 박사, 당신의 연구를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넘어 진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도쿄로 날아가 곤고구미 박물관의 새로운 백제 장인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시실의 중심에는 류중광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의 도구와 도면, 그리고 그가 일본에 남긴 유산을 상세히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사토미 대표는 개관 연설에서 감동적인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가문은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뿌리를 자랑스럽게 인정합니다. 류중광은 우리의 시조이자 일본 건축의 아버지입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경외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류중광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역사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박물관의 벽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건축은 언어보다 오래 남고 진실은 결국 시간을 이깁니다.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머니의 무덤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연구를 응원해 주셨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나는 백제의 후손이야.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부끄러워 어머니와 갈등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정체성 회복이 한 민족의 역사 복권과 맞닿은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무덤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백제의 장인들이 만든 건축물들이 여전히 일본 곳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술과 정신은 건축물을 통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로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1000년도 더 전에 백제의 장인들이 건넜던 그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는 레베카 킴, 하버드 동아시아 건축사 교수, 그리고 백제의 후손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제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안고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끝났지만 그 진실을 세상과 나누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감동힐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